지금 비트코인을 보면서 저점이 깨졌네.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실제로 차트만 놓고 보면 작년 10월 이후로 만들어진 이 상승 구조에서 하락이 시작되면서 저점은 이탈됐기 때문에 사실상 끝났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점이 깨졌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되돌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지금 위치가 어떤 단계인지,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오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그 조건들을 오늘 이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큰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긋는 이 피보나치 되돌림값, 해당 고점과 해당 저점, 이게 딱 하락이 시작됐던 끝자락이었죠. 이번에는 저점이 이탈되긴 했는데 그 전의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갈 때 우리가 반등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그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큰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하락을 제외하고 보면 작년 10월 고점에서 비트코인은 명확한 중기 하락 추세를 만들기 시작했죠. 고점은 계속해서 낮아진 상태였고 저점도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전형적인 하락 추세의 기본적인 그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피보나치 되돌림 값을 딱 그어보면 아주 교과서적인 레벨들이 나오죠. 자, 이 되돌림 값으로 봤을 때 절반까지도 못 올라타고 382 구간과 236 구간 안에서 머물다가 지금 이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핵심 되돌림 구간이죠. 적어도 여기서 바닥을 잡고 나서 끌어올리면서 절반까지 딱 올라왔으면 382 구간이나 236 구간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면서 올렸겠죠. 근데 그건 실패했습니다. 이 구간들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로 반응하는 그 심리 구간이죠. 이렇게 하락 추세가 꺾이고 나서는 올라올 때 대부분 38이나 236 구간에 대한 지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올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락을 멈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은 구조적으로 많이 깨져 있는 상태죠. 지금 절반 구간,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했었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절반 구간까지 못 오니까 618 구간에 대한 저항조차도 도전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 382 구간과 236 구간, 382 구간이 대략적으로 98,000달러, 그리고 236 구간이 91,000달러.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던 그 가격이 올해 1월 들어서 넘어섰다가 이탈됐다가 넘어서면서 이 구간까지 도달은 했었어요. 지금 시장은 상승 추세 속의 조정이 아니라 상승 이후에 구조 재정렬 구간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싸 보였다, 많이 빠졌다, 이렇게만 접근하면 결국 위험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살짝의 오해가 섞인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점이 깨졌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빠지는 거 아니에요? 자,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립니다. 저점 이탈은 추세가 끝났다는 그 신호일 수도 있겠지만 곧바로 붕괴로 이어지진 않죠. 왜냐? 반발 매수세가 어느 정도 붙을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많은 경우에는 저점을 한번 깨고 공포를 만든 다음에 거래량을 동반하고 새로운 바닥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지금 비트코인도 이 바닥을 찾는 과정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수는 있겠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오려면 어떤 걸 보여줘야 되냐? 여기서는 반등이 아니라 정말 구조적인 회복이 필요해요. 이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최소 조건이 저점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236 구간에 대한 도전, 그리고 회복까지 이어져야 되겠죠. 이 구간은 완전 약세도 아니고 그렇다고 강세도 아닌 중립 복귀의 첫 관문이에요. 지금의 피보나치가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해당 기준을 잡고 해야 되겠지만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땐 적어도 91,400달러 여기까지는 올라와 줘야 돼요. 여기까지 또 못 올라오잖아요. 이 안에서 머물다가 낙폭을 보여줬다가 또다시 저점을 깨고 올라오더라도 다시 저점을 깨고 이런 형식이 반복이 된다면 지금이 앞자리가 7이었지만 이게 또 6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레벨 안에서의 반등이 나와도 그냥 기술적인 반등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폭락장이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이 236 구간에 대한 회복을 보여주더라도
382 구간에 대한 이 회복세도 안 나온다면 이건 또 다음번 하락을 가기 위한 그 조정이 또 크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382 구간을 되찾고 이런 양봉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서 버티는지 정말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양봉이 나와도 한번 크게 밀리면서 이 236 구간에 대한 지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못한다면 시장 분위기는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아, 완전 망한 건 아니구나. 생각보다는 정말 잘 버티네. 이제 다시 구조적인 상황이 회복이 됐으니까 들어가 보자. 그러면서 사람들의 매수세가 받쳐진다면 뭐 236 구간, 382 구간 이게 문제가 아니라 100K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을 응축했다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구조적인 상황은 1개월 만에, 2개월 만에 이렇게 오기는 힘들어요. 근데 정말 구조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11월과 12월, 1월까지 그 이어졌던 흐름이 다시 한번 이어진다면은 여기서 정말 찐바닥을 잡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120K, 뭐 130K 그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저점을 지금 이탈한 상황에서 곧바로 올라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어렵죠. 그건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비트코인이 아니라 오히려 알트코인에 더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독자분들께도 하나의 코인을 말씀해 드렸죠. 알트코인 불장에 가장 어울리는 코인이 될 것 같아서 이 진리카 코인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7.6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를 11원으로 잡았으니까 대략적으로 3.4원이 올랐죠. 50% 정도의 수익을 챙겼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50% 정도의 수익을 챙겼지만 저는 지금은 아직 들고 가고는 있습니다. 물론 지금 수익률이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최초 매수한 거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만 남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뭐 추세를 보면서 정리할 생각이긴 해요. 어제 저도 뭐 이더리움을 매수하긴 했었는데 뭐 분할 매수한 비트코인도 잘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저는 이런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도 분할로 계속해서 담고 있지만 알트 불장을 맞아서 지난번에 어제도 포켓 네트워크를 말씀드려서 수익을 한번 챙겼고 구독자분들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진리카도 수익을 챙겼고 지금도 수익을 내고 있죠. 자, 이런 시장에서 뭐 비트코인이 내려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걱정할 게 아니라 시장 트렌드에 맞는 비트코인이 흐름이 약하니까 알트코인에 돈이 몰리겠구나. 그런 걸 미리 잘 캐치하고 이런 상황에서 잘 대응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트레이딩 교육방에서 말씀드리는 코인 오늘도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한 알트코인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차트로 다시 넘어와서 보면 반대로 조심해야 될 시나리오가 있겠죠. 물론 안 좋은 경우가 발생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구간에서 거래량 없이 반등이 나오고 있죠. 왜냐? 거래량이 이때보다 덜 나왔어요. 정말 폭락장이었다면 한 번에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 이상의 거래량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요 되돌림, 저점이 아니라 236 구간과 382 구간에 대한 저항조차, 도전조차 못한 채 이전 저점 라인대에서 계속 밀리고 저점을 다시 이탈하고 밀리고 이탈하는데 저점이 다시 한번 내려간다면 이건 반등이 아니고 조정도 아니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그 하락세가 가중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럴 때에는 비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도 점점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지금은 알트 불장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공략한다면 비트코인이 내려가고 있을 때 또는 올라오고 조정을 보일 때 뭐 최악의 시나리오로 한 번 더 빠질 때 미리 우리가 알트코인으로 수익을 챙겨놨으니까 비트코인을 아래에서 더 담을 수 있는 그 자금들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이 저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자리가 6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 비트코인을 들고 계시다면 그냥 가만히 계신다면 정말 이번 장에서 손실만 가득하실 거고 수익은 못 가져가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장에서는 알트코인에 집중하셔야 된다. 괜히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땐 이전에 저점 라인대 딱 보이시죠? 이 가격대가 74K 정도 되니까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한 번 더 밀렸다가 올라오는 그런 파동이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저점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빠진다면 오히려 기회를 잡고 가셔야 돼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 포트 보이시죠? 저도 비트코인을 분할로 담고 있고 이걸 뭐 적어도 1억 이상까지는 모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뭐 결과값이 좋을지 나쁠지는
결과론적으로 보여드리겠죠.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알트코인들 불장에서 수익을 챙겨 놓은 다음에 비트코인을 물려 계신다면 아니면 알트코인 물려 계시다면 우리가 수익으로 단기 수익을 좀 챙긴 다음에 물타기를 한다든지 그런 걸로 계속해서 회전을 시키셔야 돼요. 자, 게다가 요즘 보면 어떻죠? 알트코인들이 그냥 불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많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폭이 예전보다는 더 커 보이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숫자 노름이라는 거죠. 이게 100%, 200%, 오늘 상장했던 문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상승세가 유지는 되고 있지만 고점을 찍고 많이 내려왔어요. 거의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다음에 내려오긴 했지만 이런 진리카 코인, 앵커 코인, 어저께 말씀드렸던 포켓 네트워크, 아스타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만 잘 챙겨 놓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물타기 할 자금들 더 늘릴 수도 있고 비트코인이 빠지더라도 코인 시장 살아있구나 그걸 직접 경험하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진리카 코인 그리고 포켓 네트워크 그런 것들이 성공을 못할 수도 있겠죠.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아더 코인 다 비중 줄이고 정찰병만 들고 가고 있지만 결국 마이너스로 전환됐어요. 그렇다는 건 이런 알트코인들 제대로 올라갈 때 수익 한번 챙기고 내려올 때 정찰병 정도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타점 보다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대신에 그 타점은 제가 봐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해 주셔야 될 건 매일마다 제가 아침 9시쯤에 그 전후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때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물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은 어려우실 수는 있더라도 딱 한 번, 딱 이 시간대에만 한 5분만 집중하셔서 매수 걸어두고 그 다음에 매도가 오면 체결을 시키거나 아니면 미리 매도 주문을 걸어두시면 되겠죠.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매수가하고 매도가, 손절가를 모두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트레이딩 교육방은 비트코인 관점도 올려드리고 있지만 요즘에는 시장 트렌드에 맞춘 이 알트코인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족감이 상당히 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레이딩 교육방 어떻게 입장하나요? 지금 위에 번호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해당 번호로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시간대에 아무 때나 새벽 시간도 괜찮고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실 때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